2018년 3월에 당시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인데 검사가 후보자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김규현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김규현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였고 기소 중지 상태인 바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등을 위한 송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기서 적색수배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살인, 강도, 강간,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 내리는 조치인데요. 당시 검찰이 저 정도로 강하게 지명수배하고 기소중지 모든 조치를 다 내린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한동훈 당시 수사검사가 대국민 사기를 한 겁니까? 그런데 그 인터폴 적색 수배 당시 여권 무효화 조치가 되면은 그러면은 4개월간 미국에 불법 체류를 한 게 되는데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제재받은 거 없습니다. 2017년에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되신 당시 후보자 사건을 조사했던 검찰 한동훈 검사는 뭐라고 했냐고 하면, 골든타임 10시 17분이어서 그 이전에 보고한 것으로 맞추게 하기 위해서 10시에 보고하고 10시 15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피드백을 해서 지시를 했다라고 공소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공소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지금 그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그러니까 그 공소장에 적혀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신지만 제가 여쭤본 네, 거죠. 검찰의 발표 내용은 알고 예.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되신 거죠. 미디어 오늘 후보자께서는 세월호 사고가 있었는 지 석 달 이후인 2014년 7월 국회 세월이 특조에 참여한 적이 있으시죠. 네. 그리고 2017년 2월에 있었던 탄핵 재판 때도 참석을 하셔서 세월호 사고가 있었을 때 10시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10시 15분에 안보실장에게 실장에게 지시를 했다라고 증언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근데 이제 후보자께서는 그게 당시에 실무자들이 잘 몰랐다, 실무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계속 지금 오늘 오전 청문회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2017년에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되신 당시 후보자 사건을 조사했던 검찰 한동훈 검사는 뭐라고 했냐고 하면, 골든타임 10시 17분이어서 그 이전에 보고한 것으로 맞추게 하기 위해서 10시에 보고하고 10시 15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피드백을 해서 지시를 했다라고 공소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공소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지금 그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그러니까 그 공소장에 적혀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신지만 제가 여쭤본 네, 거죠. 검찰의 발표 내용은 알고 예.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되신 거죠. 물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보자께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나 대법원에서 지금 계류 중인 사건으로 본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보고 시간과 사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말을 맞춘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오전과 오후에 이어서 일종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고 시간을 조작한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보자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으신 적이 있죠. 네. 근데 저희한테 서면 답변을 주신 기에는 검찰에 의해서 서면 조사를 충분히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서면 조사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 서면 조사를 받았음에도 왜 후보자께서는 억울하시겠지만 서면 조사를 계속 냈다라고 하는데 왜 검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을까요? 저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니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제 스탠포드에서 아니 왜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을 한 건 중범죄자나 하는 거거든요. 기준상으로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 했을까요? 검찰에서 왜 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때 당시 수사검사는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색 수배까지 내려가지고 중히 여기는 피의자로, 후보자께서는 억울하겠지만 피의자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건,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린 이후에 석 달 동안 귀국을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건 제가 그 당시에 귀국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스탠포드에서의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어서 귀국하겠다는 걸 검찰에 다 소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안 주셨는데, 국정원 보고시간 조작 등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있었을 때 미국에 있었는데
꽤 여러 기간 동안 국내 귀국하지 않고 검찰의 귀국 및 출석 요구를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나오셔서 유감 또는 사과 표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당시 사정이 그래서 저로서 제 판단에는 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알겠습니다. 저 겁니다. PPT 자료를 봐주시면요, 저게 2018년 3월에 당시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인데 검사가 후보자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김규현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김규현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였고 기소 중지 상태인 바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등을 위한 소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기서 적색수배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살인, 강도, 강간,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 내리는 조치인데요. 당시 검찰이 저 정도로 강하게 지명수배하고 기소중지 모든 조치를 다 내린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한동훈 당시 수사검사가 대국민 사기를 한 겁니까? 저는 그런 것과는 이게 두- 관련이 안 된다고 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누군가는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한 분은 이렇게 중하게 죄를 물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명수배 모든 조치를 다 한 건데, 후보자께서는 아무런 게 없었다라고 하시면, 죄가 없고 뭐 잘못도 없고 유감이나 사과를 표명할 일도 없다라고 하시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 제가 그것을 뭐 잘못이 없다고 이제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제 사정이 그래서 그것을 검찰에 말씀을 소명을 했고 그 이후에 들어와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는 걸 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반 이것은 일반 국민들에게 네. 검찰이 자 출석하세요, 귀국하세요라고 하면 넉 달, 5달 동안 안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건 뭐 각자 그 각자가 아니라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상황에 따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에서 요구하고 적색수배 내리고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 한다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면 받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후보자의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장으로 그리고 국정원장 후보자로서 검찰의 엄정한 법 집행에 대해서 이토록 외면하고 어떻게 보면 선택적 정의를 취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나 사과 표명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건 제가 그 당시에 상황에서 제 판단에서 그렇게 가중처벌을 받겠다고 했고 그 자체 지금 말씀하신 그 행위 자체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뭐 저로서도 불가피해서 저도 의당 아니, 불가피하다는 게 학교에서 강의하는 부분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해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계속해서 질의할 텐데 다른 질의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국정원 정보를 동원해서 인사검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국정원 정보를 동원해서 인사검증을 하는 게 가능한가요? 그건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고 당시 아마 그 정확한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또 얘기하신 건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법률적으로나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현행법상에는 저희가 인사검증을 하는 건 없습니다. 당연하죠. 국정원에서는 신원 조회만 할 예. 뿐이고 국내 정보는 어떤 것도 접근이 불가하죠. 그런데 맞습니다. 대선 후보가 국정원 정보를 총동원해서라도 인사검증을 하겠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어느 맥락에서 하셨는지 그 본 취지를 좀 살펴보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 현행법상 그 말 그대로 인사검증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정원에서 하고 있는 상급 이상 고공단과 검사, 판사에 대한 신원 조회 업무와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최근에 보면 인사검증을 총괄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겠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정원 신원 조회 업무에 변화가 생깁니까? 저는 그 국정원의 신원조회 업무는 법 테두리 안에서 행해질 것이고 거기에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법무부로 가지 않고 계속 국정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 신원조회는 이제 그 요청을 하게 되면 지금도 그 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네. 취임한 이후에 법무부에 인사검증을 위한 기구를 만들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신원 조회 업무라는 것도 광의의 인사검증 내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러면 법무부에서 그 신원 조회 업무를 법무부에 새로운 생기는 기구에서 하겠다라고 협의가 들어왔다든지 또는 뭐 부추간 논의가 진행된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아직 저희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국정원에서 신원조회 업무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 법무부에서 인사검증 전체를 총괄하더라도 계속 국정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 저는 저희가 그걸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 소속 기관에서 요청이 올 때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신원 업무는 국정원의 고유 업무니까 그걸로 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앞서 존경하는 노웅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정원 신원조회 업무라는 것은 굉장히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의 흑역사가 국내 정보로 취급하지 않는 데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사든 또는 신원조회 업무든 국내 정보를 만지다 보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원칙적인 태도를 알겠습니다. 네. 네, 윤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폴 적색 수배 당시에 여권 무효화 조치가 되면은 미국에 그게 불법 체류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그 적색 수배로 해서 여권 무효화 조치가 그런 것에는 제가 법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여튼 저는 그 당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그 검찰에 제가 당장 출석하지 못하는 것에 소명을 드렸고, 아니 그래서 이제 내 얘기는 네. 그때 여권 무효화 조치가 무효화가 되면은 이게 불법 체류 상태가 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그러면은 4개월간 미국에 불법 체류를 한 게 되는데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제재 받은 거 없습니다. 귀국할 때도 문제 없었습니까? 네네.